안녕하세요. 지금이요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그런 기분 아세요? 밤늦게 친구 만나러 나가는 느낌? 원래 저희 집이 그게 절대 허락이 안 되는 집이에요. 문득 나도 좀 몸이 안 좋았었는데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좀 회복되게 약 좀 먹고 해갖고 완전 살아난 거예요. 낮잠도 다 자고. 그래서 진짜 친구 만나러 가는 느낌으로 카메라 팍 켰어요. 간만에 스모키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빡센 스모키도 아닌 세미 스모키가 되었어요. 좀 이런 세미 스모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입술도 색깔을 죽여봤는데 그럼 메이크업 바로 출발할게요. 오늘은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에 뭐가 있지? 출발! 땅! 슈에무라 스테이지 퍼포머 스무드 아웃 인스턴트 포어 블러링 프라이머. 언젠가는 한번 플레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슈에무라 모공 프라이머예요.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면세에서 산. 제가 슈에무라 진짜 짱 좋아하잖아요. 매장 언니들을 좋아하는 사심도 섞였고. 그래서 이게 나쁜 점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메이크업 포에버 신상을 쓰고 싶은 마음에 좀만 참을 걸. 이 정도? 슈에무라에서 이런저런 뭐 섀도우 사다가 혹시 사은품 얼마를 받으려면 돈을 채워야 할 경우가 있을 때 혹시 나는 그 사은품을 받고 싶어서 돈을 채우고 싶다 할 때 섀도우 샀는데 또 섀도우 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럴 때 이 프라이머로 가격을 채우면 어떨까? 그 정도? 진짜 막 프라이머계의 막 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무난해요. 밀림도 한번 밀어볼까요? 밀림은 오히려 퍼페셔널보다 없어요. 제가 메포를 안 써봤지만 감히 프라이머의 등수를 유튜르만에 한번 매긴다면 1등 메이크업 포에버, 2등 슈에무라, 전 3등을 포어페셔널을 주고 싶어요. 밀림에 있어서는. 효과나 지속력은 메포 안 써봤지만 아마 셋 다 비슷할 거예요. 지속력은 뭐 바이오더마도 똑같았고 바닐라콘 프라이머도 아마 지속력의 차이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바닐라콘 제가 지속력은 테스트 안 해봤지만 발림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발림성이 화장을 할 때 우리의 어떤 기분을 좌지우지하니까요. 핀미 컨실러 에이지 리와인드 올리브영에 들어왔다고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에이지 리와인드보다는 이 핀미가 훨씬 좋아요. 저는 이 컨실러를 이렇게 얇게 넓게 깔아요. 이렇게 톡톡톡 찍어서 바르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바르는. 근데 저는 뭉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그마 브러쉬 자꾸 초록 색깔 쓰면서 제가 쓰는 시그마 브러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여러분이 좀 계세요. 제가 산 건 그 시그마 sigmabeauty.com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브러쉬 세트 카테고리에서 에센셜 키트인데 하이픈하고 메이크미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좀 보려고 옛날 오더 목록을 보려니까 옛날 오더 목록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절대 영어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안 나왔어요. 제 동생한테 물어봤지만 이놈 자식이 굉장히 대충 봐주더라고요. 없나 봐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에 주거든요. 좀 쓸모없는 브러쉬도 있긴 한데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거 진짜 전 안 써요. 이거 원래 파운데이션 얇게 바를 때 피부 요새 컨디션 진짜 좋아졌죠? 저 뭐 한 거 없어요. 저는 역시 지 몸 사이클에 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 답을 찾았어요. 정말 심해서 스트레스 받을 땐 피부과를 달려가야지 뭘 발라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 혼자 뭐 이렇게 좋아지니까요. 지금 봤을 때 이 정도면 파데도 굉장히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안 밀릴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진짜 잘 안 쓰는데 묽은 파데 이걸로 알마니 바르면 진짜 피부 좀 깨끗하신 분들은 투명하게 표현할 때 진짜 좋겠다. 아무리 제가 여드름을 친구처럼 생각한다지만 깨끗한 피부가 안 부럽다면 뻥이죠. 나도 여잔데. 그래서 파데. 저는 이 조합이 정말 짱인 것 같아요. 맨날 섞었음. 알마니랑 더블웨어. 진짜 저한테 파데 문의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참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실수하시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은 정말 이해를 하는데 되게 피부 타입을 언니들의 피부 타입을 굉장히 상세히 저한테 적어주시면서 그럼 뭘 쓸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말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딱 봤을 때 느낌이 오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파데를 썼더니 제가 좀 땡길게요. 이 정도면 됐나? 그 파데를 썼더니 너무 건조해서 너무 뜬다, 별로였다. 이거는 저는 정말 기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가 진짜 중요해요. 기초를 너무너무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바비브라운에서도 기초 라인이 나오는 거라고 매점 언니래. 정신 나갔어.
매점 언니가 뭐야? 매장 언니가 그랬거든요. 진짜 기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전 메이크업 할 때는 에센스 양은 약간 줄여줘요. 너무 밀리니까. 라이프 플랑크톤. 그리고 막 각질. 그것도 자꾸 각질을 밀어내기만 해서 정말 뜨는 거거든요. 각질을 제거를 해도,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각질을 제거를 해도 계속 뜨는 거는 각질이 많아서 뜨는 게 아니라 정말 수분이 모자라서 그럴 경우가 저는 80% 이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를 좀 보강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꾸라는 말하고 보강은 정말 다른 것 같거든요. 아예 확 바꾸는 거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격 면에서도 좀 그렇고 조금씩 자연스럽게 갈아타는 거. 저도 그렇게 갈아타다가 비오템이 내가 정말 나에게 잘 맞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됐고 오늘 이쪽에 약간 뭉침이 있는데 내비둘게요. 더 만지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됐나?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샤워하고 나서 세수하고 이제 막 옷 입고 할 때 얼굴이 많이 마르잖아요. 이 집집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자매만 있는 집들은 보통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다 입지 않은 채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특히 형제끼리 있는 집은 형제들은 더더욱 그냥 팬티 하나만 입고 나오고 근데 남매가 있는 집들이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옷을 다 입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옷을 다 입고 나오거든요. 정말 싹 다. 근데 그 상황에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다 보면 얼굴이 굉장히 많이 말라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마른 채로 계속 옷 입고 머리 닦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요새는 아베다 미스트를 옷 입는 중간중간에 얼굴을 마를 때마다 계속 뿌려줘요. 그게 직접적으로 트러블이 완화됐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정말 직접적으로 트러블이 완화되려면 진짜 피부과에서 융당 폭격으로 얼굴을 퍼부어주는 게 진짜 좀 완벽하게 되죠. 물론 그때뿐이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 아베다를 그렇게 하는 게 뭔가 그냥 기분도 좀 뿌려주는 게 상쾌하기도 하고 확실히 수분감을 채워주는 건 있겠죠. 저 조만간에 이제 머리 합니다. 이젠 정말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너무 지저분해. 제가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옷도 좀 잘 못 입고 그래요. 저도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뷰티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각이 없어요. 나 좀 누가 옷 좀 입혀주고 해야 돼. 스타일링 좀 해줘야 돼. 제가 봐도 좀 제가 답이 없어요. 그런 기분 아세요? 나를 거울 봤을 때 뭔지 모를 촌스러움이 묻어나. 파우더. 시그마의 이 파우더 브러쉬는 그냥 그래요. 얘보단 차라리 미미박스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진 파우더 브러쉬. 오늘은 순위 매기기 좀 해볼까요? 시그마, 바비브라운, 미미박스. 그리고 사실 이게 파우더 브러쉬는 아닌데 얘도 좀 파우더 브러쉬로 껴줘 볼까요? 얘는 원래 페이스 블렌더라고 좀 멀티로 사용하는 건데 저는 1등은 얘, 바비브라운. 뭔지 모르게 이 커팅이 저는 특히 너무 좋아요. 느낌보다는. 2등은 미미박스. 얘 너무 여기가 부드러워서. 솔직히 좀 너무 긴 거는 저는 이 길이가 딱 좋은데 너무 긴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바비 다음에 얘를 2등을 주고 싶어요. 얘는 지금 방금 꺼낸 거라서 양심적으로 솔직히 등수에 넣기는 좀 그렇다. 괜히 꺼냈다. 얘로 파우더 바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건 3등. 얘를 꼴찌를 주고 싶어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좀 이걸 오래 써보니까 딱히 손이 그냥 훅 가진 않아요. 그냥 굳이 써야 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소중한 사람이 선물을 줬는데 살짝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선물 준 거니까 굳이 내가 한 번씩 써준다. 그런 마음. 저는 어떤 아이 메이크업을 해도 이 베이스 메이크업의 어떤 색상이나 피부 표현, 보송함, 광 이런 거는 뒷전이 돼요. 트러블 가지신 언니들 저만 이런 기분인가요? 저는 일단 그냥 잘 가려지면 돼요. 잘 가려지면 조금 건조해도 바비에 있는 그 수딩밤으로 덮어주고 가려지는 게 1번이 가려지는 게. 저 같은 좁쌀은 컨실러로 가리기에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항상 파운데이션으로 좀 전체적으로 하는 편. 확실히 좀 여기가 조금 갸름해지면 제가 여기 모니터가 이쪽 오른쪽에 있거든요. 70D는 그래요. 캐논 70D 보면 좀 덜 바보 같아. 월럽 브라운. 얘 꽤 많이 짧아졌죠? 짜잔. 스모키를 해도 다짜고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눈썹 땡겨볼까요? 근데 저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해놓고 언니들이 저 거실에 큰 텔레비로 본다고 그런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든요. 이렇게 크게 하면 진짜 보통 요새 텔레비 인치가 30인치, 40인치, 50인치도 많이 쓰잖아요. 그 50인치 내 얼굴이 이게 다 차면 진짜 얼마나 그럴까요? 진짜.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만 나와가지고 또 말 엄청 하잖아요. 좀 그래. 아무튼 눈썹을 그리는데
이제 언니들이 되게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모로 카메라 질문 많이들 주시거든요. 예전에 불고기덮밥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캐논 70D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소니 미러리스를 썼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30만 원 선에서 카메라를 추천해달라 하시는데 글쎄요. 뭐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거는 그 가격대에서 여러모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기계라는 거는 가격을 낮추려면 중고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보통 이제 미러리스로 많이들 시작을 해요. 미러리스가 좀 무난하니까 셀카도 잘 나오고 오토로 했을 때 좀 뭐라 그럴까 평타가 되게 좋은 평균치가 굉장히 잘 나오는? 저는 다 수동으로 만져요. 완전 수동 모드. 자동 모드로는 뭐 화이트 밸런스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 영상에는 막 빛도 왔다 갔다 하고 어두웠다 밝았다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유튜버든 그냥 사진을 입문으로 찍는 거든 뭐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가격이 어쩌면 낭비되는 걸 수도 있는데 카메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면은 밀려. 에이, 라이프 플랑크톤의 단점 밀려요. 오늘 시간차를 너무 많이 안 뒀더니 면봉 모든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건조에는 직방이에요.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진짜 전 기초는 제가 직접 봐서 돈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바꿀 때는 그냥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써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러리스 샀다가 나중에 DSLR 사면은 돈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미러리스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제가 처음에 멋모르고 소니 DSLR로 입문을 했다가 결국엔 무거워서 못 써 막 이러면서 다시 팔고 미러리스를 다시 샀다가 다시 DSLR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기계를 좋아해요. 기계, 차 막 이런 거 컴퓨터 이런 전자기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자기 주관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제 얘기 스킵하시면 되고 진짜 아무것도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면 전 미러리스. 그리고 미러리스는 몰라요. 뭐 이거 브랜드 언급해도 되겠죠? 제가 봤을 땐 소니가 짱이에요. 미러리스는. DSLR은 캐논이냐 니콘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뷰티를 하실 거면 저는 캐논을 추천해요. 왜냐면 니콘은 취향이긴 한데 좀 더 색감이 진해요. 사실적으로 좀 나온다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카메라 전공하신 전문가 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경찰들 현장 사진 찍을 때 니콘으로 거의 다 쓴대요. 그게 막 현장에 되게 어두컴컴하고 조명 없고 깜깜한데 뭐 혈흔이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 니콘으로는 진짜 잘 나온다 하더라고요. 캐논은 초점이 좀 잘 나간다 이런 단점이 있고 너무 좀 화사하게 나와서 왜곡된다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 왜곡이 너무 좋아요. 화사하게 나오는 게. 그래서 저는 뷰티 유튜버들은 캐논을 좀 추천하고 화장하면서 얘기해야지. 어디까지는 제 추천입니다. 근데 또 정말 카메라 완전 하이급 진짜 전문가 이런 분들은 또 오히려 니콘으로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캐논이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 해요. 저도 들은 거예요. 근데 VDL 프라이머예요. 지금 바르는 거.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땐 니콘하고 캐논이 반반이라 그랬나? 니콘이 더 많다 그랬나? 근데 이게 그냥 정말 카메라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무난하게 저는 제가 캐논을 써봤으니까 니콘은 안 써봤어요. 그리고 뭐 초점 개수가 니콘이 더 많다고 하는데 사실 그 초점 개수가 아마추어가 쓰는데 뭐 엄청나게 차이를 느낄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논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100D가 이제 보급형이고 그다음 뭐 700D가 약간 중급, 70D가 지금 나온 중고급 D 정도? 그리고 이제 5마크3, 5마크 이쪽으로 넘어가면 완전 이제 프레임이 커져요. 지금 제가 쓰는 거는 풀 프레임이 아니라 크롭된 거예요. 이게 렌즈가 좀 작은 거예요. 대신에 좀 가볍고 그 다음에 바디가 무거운 그런 게 아니라 좀 플라스틱 약간 이쪽으로 좀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5D 마크로 가서 프레임이 커지면은 당연히 훨씬 더 아웃포커싱도 훨씬 잘 되고 뭔가 화질이 더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니터가 앞으로 이렇게 안 나와요. 70D는 모니터가 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볼 수 있게 유튜브 하려면 이 틸트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뿌리 때문에 에스쁘아. 근데 사실 70D가 초점 속도가 조금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700D? 100D? 이쪽으로 가도 큰 무리는 없다 생각해요. 근데 100D가 또 아마 틸트가 안 될걸요? 틸트가 되게 하려면 이 모니터를 이렇게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달면 되긴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좀 귀찮아해서.
저의 이 얄팍한 카메라 지식이 언니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막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시는데 처음부터 막 너무 장비 다 구축해놓고 저는 저를 먼저 지켜보거든요. 싸게 준비를 해놓고 내가 정말 이거를 오래 할 수 있을까. 그게 판단이 서면 그때 이제 장비에 투자를 해요. 처음에는 그냥 햇빛이 되게 잘 드는 창문 앞에서 찍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되게 저렴한 조명도 팔아요. 그냥 거의 뭐 형광등 같은 거. 원래 형광등이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근데 미러리스가 셀카는 진짜 잘 나와요. 초점 잡아주는 건 많이 딸리긴 하죠. 저는 진짜 완전 옛날에 손예진 카메라라고 완전 미러리스 초창기 카메라라서 초점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오늘 쓸 팔레트는 이거예요. 이거 이름이 여기 섀도우에 적혀 있어서 매직으로 한번 썼어요. 나중에 모를까봐. 그래서 카메라 정보를 저에게 다시 이거 영상을 보시고 다시 저에게 질문을 주셔봤자 저는 드릴 답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다거든요. 더 이상의 질문은 나오지 않아요. 답은 나오지 않아요. 나올 게 없어. 머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몰라요. 지금 이거 막 시작해보는 건데 요 약간 핑크 브라운 색으로 눈 앞머리 먼저 바를게요. 브러쉬를 안 빨아놔가지고. 저도 이게 어떤 색일지 발색력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이게. 우리 순종이 난리 났네. 밤에 촬영하면 너무 저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면 이제 욕심이 슬슬 생기거든요. 미러리스도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해요. 저는 미러리스로 찍을 때도 수동으로 조작했어요. 그럼 카메라는 어디서 배웠냐? 블로그 보면서 배웠어요. 이거 진짜 예쁘다. 로즈골드 같다. 그렇지 않아요?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에 대한 이해만 조금만 하면 되게 쉽거든요. 보통 셔터 스피드는 60으로 해놓으면 그게 표준이에요. 동영상도 보통 60으로 놓고 찍는데 예쁘다. 제가 맨날 하는 반반으로 할게, 반반. 우와, 갈색. 이건 너무 큰 거 같고 브러쉬가 작은 걸로. 손등에 조금 덜고 그렇지 않으면 가루 날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부드러워. 진짜 관심이 있으면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정말 블로그에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되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카메라를 좋아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찾아보게 되고 유튜브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카메라에 관심 없으면 유튜버 아니면 혹은 그냥 다른 뭐 유치원에서도 영상 촬영 같은 거 교사이신데 좀 해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도 그런 마음에서 영상 촬영이랑 이런 걸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진짜 밤새도록 뒤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정말 내 지식으로 되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한꺼번에 말로 설명을 들으면 어차피 머리에 다 안 남는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찾아보고 막 엄청 고생했던 것들이 진짜 내 지식으로 자리 잡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혼자 너무 고생하시기 전에 제 얄팍한 지식이나마 공유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 카메라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엄청 별로 기능이 없는 핸드폰 카메라 요새는 너무 잘 나오긴 하지만 햇볕 아래에서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원래 최고의 조명은 햇빛, 빛이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편집은 이제 윈도우 컴퓨터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맥으로 파이널 컷 쓰는데 저도 뭐 별 기술을 안 넣어요.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윈도우 컴퓨터 쓰시면 보통 거기 기본으로 깔려있는 아이무비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도비에서 나오는 프리미어가 있는데 그것도 아이무비 조금 만질 줄 알면은 그 프리미어를 만졌을 때 대략 느낌은 좀 오고 역시 그것도 책 찾아보고 책 사서 보고 아니면은 블로그 막 찾아보고 막 그러면서 알게 되거든요. 팝컷은 진짜 파이널 컷 설명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저 막 유튜브 뒤져보고 알지도 못하는 영어 막 들으면서 막 찾아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학원도 많거든요. 화장하면서 어쩌다 보니 오늘 왜 이렇게 카메라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저의 카메라 지식은 여기까지였답니다. 이게 다예요. 없어요. 진짜 없어. 그리고 이 밝은 색을 눈 앞머리에 살짝 여기 들어있는 브러쉬는 진짜 그냥 브러쉬 안주기 뭐해서 넣은 것처럼 같이 되게 별로예요. 그리고 아까 썼던 약간 핑크를 여기 경계에 한번 그냥 이렇게 라인을 일부러 잡을게요. 홀이 이렇게 잡힌 듯 좀 느껴지게. 이 방법은 저도 처음 한 듯? 산뜻한 봄, 여름이 오면 잘 안 하게 되니까 진짜 날씨 따뜻해지기 전에 너무 실험정신 투철했나? 그리고 이 빈 공간에 조금 채우기. 브러쉬 살살 달래가면서 그리고 좀 오늘 스모키처럼 하려고 블랙을 써볼 거예요. 까만 거. 이것도 손등에 약간 조금 해보고 일단 라인 쪽에 먼저 이렇게 해주고 톡톡톡 그리고 밖으로 문질문질
이런 음영이 이쪽에 이렇게. 저는 쌍꺼풀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이 정도? 그리고 이 밑에 한번 왔다 갔다 해주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 당겨주듯이. 남은 걸로 앞에까지. 반대도 같은 방법으로 먼저 꼬리 쪽에 과감하게 터치해주고 앞으로 점점점. 그리고 묻히지 말고 일단은 있는 걸로 많이 펴주면서. 쉬머한 건 좀 피부가 얇더라도 찌글찌글하게 잘 발색이 안 돼서 오히려 이렇게 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브러쉬를 이제 약간 높인 상태로 조금 이쪽이 연하다 싶으니까 다시 묻힌 후에는 라인부터 만져주면서 이렇게 위로. 쌍꺼풀쯤 가서는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경계지지 않게. 다시 한번 섀도우로 콕 찔러서 뒤쪽을 먼저 왔다 갔다 밑으로 좀 가지고 내려오기. 자연스럽게 계속 빗살 무늬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뒤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그래가 앞으로 그라데이션 짝짝이가 아닌 것 같은데 됐다. 중간 부분은 다시 한번 갈색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이 잘 돼서. 대신에 검정색을 다시 좀 묻혀서 라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터치. 한 번 더 강하게 터치. 와우, 좋다. 저 원래 스모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고 갈 데가 없어요. 사실 화장이라는 게 하고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나가면 되는 건데 참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제 취향은 여성이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웠답니다. 진실해. 얘는 원피스가 제일 이쁘다. 한 번만 입으면 너무 헌옷처럼 돼버리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원피스. 이 정도는 됐어요. 오케이. 아이 착하네. 뷰러로 찝어줄게요. 그리고 아무튼 카메라가 갑자기 왜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파운데이션 얘기하다가 파데도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투명하고 깨끗하게만 표현하고 싶고 커버력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시면 저는 알마니. 커버력을 너무 중요시 여기시면은 슈에무라랑 더블웨어 둘 다 괜찮으니까 일단은 둘 중에 하나 한번 사보시고 써보셔도 실패했다는 느낌을 안 드실 것 같거든요.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뜨는 문제는 저는 기초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정 너무 더블웨어가 너무 건조하시다 생각되면 에스쁘아에 있는 그거 되게 묽은 파운데이션이 섞어쓰기 좀 적합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진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슈에무라 파운데이션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저한테 맞는 색깔 샘플을 한 장만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다 주거든요? 별로 눈치 안 줘요. 근데 중요한 건 쭈뼛 때문에 안 돼요. 쭈뼛 때문에 눈치 줄 거예요. 정말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 전 생각돼요. 샘플 한 장만. 정말 조금만 달라는 거니까. 왜냐면 그 슈에무라 매장이나 다른 그런 화장품 매장에서도 그런 샘플을 가져가는 손님이 결국엔 잠재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염려되시면 에스티로더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에스티로더도 있겠죠? 더블웨어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샘플 한 장만 받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주지 않을까요? 샘플이 다 떨어지지 않는 한. 오늘 라이너는 조금 번지는 듯하게 메이크업 포에버 써야지. 오히려 번지는 느낌의 아이라이너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안 번지는 것만 쓸 게 아니라 때론 스모키할 때 왜 못 찾아요? 지금 계속 찾고 있거든요? 스모키할 때는 너무 안 번지는 건 느낌이 좀 동떨어지니까 찾았다. 메포. 얘가 아쿠아이즈 10번.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이크업 포에버가 그릴 때는 진짜 쉬워요. 잘 그려져서. 그 끝에 그릴 때 그냥 찍찍하지 말고 이렇게 뭔가 점을 탁탁탁탁 찍으면서 튕겨내듯이 위쪽까지 살짝 올라오면 아이라이너로 그라데이션. 밑에도 같이 점막, 그 다음에 속눈썹이 난 부분까지 살짝 내려오게. 옆에도 완전히 막아볼게요. 이것도 살살 터치. 이쪽보다 훨씬 또렷하게 된 듯? 꼬리 모양도 의미가 없어요. 다 스머지 돼서 속눈썹 뭉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스머지했는데 홀 잡아서 별론가? 얘도 뭉개볼까요? 뭉개보고 별로면 어쩔 수 없고 뭉개야지. 블렌딩 브러쉬 아무것도 안 묻은 걸로 여기를 해주고 반대편 해줄게요. 빨개졌어. 검은 색깔 안 묻게. 그래서 앞으로 와서 좀 돌려주고 좀 더 깨끗하게 블렌딩 하고 싶으면 또 새로운 블렌딩 브러쉬 새 걸로 아니면 그윽한 음영룸의 미카 거 그런 거 같은 걸로 한번 조금 살짝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서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낫죠? 훨씬 깔끔하죠?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속눈썹을 할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 마스카라를 좀 여러 번 더 바를게요. 그리고 거울을 항상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놔주면 아이라이너 그리기도 좋고 마스카라 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나요? 아, 슈에무라 오일 다 떨어져서 사러 가야 돼요. 저 예전에는 슈에무라 오일 클렌징 하고 이중 클렌징 안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꼭꼭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뽀드독하게 클렌징을 해주는 게 트러블 피부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일로만 클렌징하고 스킨으로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면 굉장히 많이 파운데이션이 묻어나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도. 그래서 꼭 이중 세안을 해줘요. 매장 언니들은 정말 이중 세안 할 필요 없다고 다들 그러시지만 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생각은 또 한 번 바뀌었지요. 되게 많이 발라주면 숱이 많은 것처럼 표현이 되는 마스카라. 그리고 이런 스모키에 좋은 보아 블러쉬. 피부에 약간 요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이게 되게 글램하게 표현되기보다는 얘도 되게 경계지게 사실 표현되는 게 있긴 있어요. 피부들의 작은 요철들 때문에 울퉁불퉁한 거. 좁쌀로 인한. 그래서 생략해도 나쁘진 않겠지만 기분상. 그리고 이 시그마 이 블러셔 브러쉬는 쉐딩 브러쉬 블러셔 브러쉬에는 그냥 쏘쏘. 따지고 보면 시그마 브러쉬는 가부키 플랫 이거 파운데이션 돌리는 거랑 섀도우 브러쉬 말고는 그냥 그래요. 나쁘지 않은 정도? 그 다음에 립은 오늘 훅 갈 거예요. 누드. 한정판 웜누드. 바비 브라운. 아, 립 브러쉬 쓸래 했더니 너무 빨간색이 많이 묻어나오네. 빨아놓은 거. 이거 빨아놨다. 좀 또렷하게 발색을 하기 위해 립 브러쉬를 쓸게요. 지금 제가 쓰는 건 크림 섀도우 브러쉬예요. 많이 긁어서 아끼지 말고 아껴봤자 립은 버리게 되니까. 이런 느낌? 근데 좀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느낌에. 그래서 저의 사랑. 너무 많이 나오나요? 어반 베이지? 나 너무 좋아요. 이거 좋은 거 어떡해. 라크 슈프림. 적당히 피끈빛이 돌아가지고 얘를 한번 덮을게요. 약간 핑크가 돌게. 이 웜누드가 되게 토인이라서 이 정도가 낫지 않나요? 완성! 전 뭐 쉐딩도 안 합니다. 스킨푸드 아니구나. 어퓨 다 쓰면 스킨푸드 써볼게요. 저 진짜 머리 이제 돼지털도 맞고요. 더럽다. 촌스러운 여자. 휘. 지우고 진짜 순해요,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아이 리무버만큼은 고가의 브랜드 꼭 사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전 솔직히 섀도우는 차이를 느낄 때가 꽤나 많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지는 건 매트한 라인들. 미미박스 매트 라인도 진짜 좋고 그 미샤 계열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미카 음영 라인도 진짜 좋아요. 펄 없는 거, 무펄. 근데 좀 펄이 있는 제품은 좀 확실히 고가의 제품이 그 펄의 느낌을 엄청 잘 살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영 이런 거 되게 좀 그런 거 골든라이트 같은 색깔이라든지 바비 브라운의 쉐딩 뭐 아니면 블러셔 정도? 립도 뭐 로드샵에서 워낙 잘 나오는 것 같고 솔직히 립이랑 블러셔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백화점 라인들의 제품 전 진짜 좋은 건 파운데이션. 그 파운데이션하고 펄 섀도우 정도는 차이가 좀 꽤나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모르죠 뭐. 저도 모든 브랜드를 다 써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언니들이 저 그 영상 밑에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보리차. 동생이 아파서 엄마가 보리차 끓여줬는데 내가 다 먹어야지. 아, 저 오늘 다이아몬드 펄 하려고 꺼냈는데 맨날 펄 올려서 오늘 안 할게요. 안 해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스모키 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게 안 진하죠. 저의 성향이 맨날 반영되는 이 유튜브.
몇 시지? 2시 19분인데 우리 언니들은 또 막 댓글을 달아주시네요. 댓글 봐야지. 영상 보고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슈에무라도 꽤 만족하고 쓰고 계시고, 알마니를 제가 더블헤어 섞어 쓰는데 슈에무라가 있으셔서 더블헤어를 사기는 좀 그렇고 슈에무라랑 알마니를 섞으면 어떤가? 아, 제가 슈에무라랑 알마니를 섞은 적이 없나요?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또 구매하고 싶으시면, 또 구매하고 싶으신 거면 더블웨어, 슈에무라가 있으시니까 더블웨어보다는 전 알마니를 추천을 해요. 제형이 많이 다르니까. 언니 너무 귀여워요. 제가 사실 귀여울 나이는 아니죠. 장유진님 진짜 러블리해요 정말. 모공 커버 진짜 잘해주는 프라이머. 바닐라코 탈출. 아까 말씀드린 거라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뭐든 거울을 이렇게 보고 내 피부의 단점을 다 가리려고 하면 그렇게 해줄 제품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 정도의 전체를 보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에 매우 죄송하고 뜬금없지만 에이 왜 죄송해요. 반년 정도 언니 영상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언니 영상을 보면 저도 모르게 공감하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댓글을 보면 항상 웃고 있답니다. 원래는 짧은 소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좋아했는데 저를 발견하고 제가 얘기하는 하나하나가 공감 가고 너무 좋아하셨대요. 감사합니다. 뒷부분 내용이 긴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할게요. 저보고 혜민권님 해피바이러스. 저번 영상 이후로 말을 신중하게. 저는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진짜 뭐 친구처럼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개념 없이 막말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조심은 필요하죠.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걸 계기로 성장해 나가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더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진실 언니. 감사합니다. 응원이라는 말 참 좋죠. 개강 메이크업. 저도 언니의 추천에 힘입어. 송유나님. 라이프 플랑크톤 대용량 질렸어요. 진짜 속건조엔 진짜 짱이에요. 너무 많이 하면 솔직히 화장 밀리는데 진짜 속건조엔 짱이에요. 아침에 양만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에서는 라이프 플랑크톤 하고 꼭 에센스를 써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써본 바로는 플랑크톤 사고 에센스 사고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에센스를 포기하고 스킨, 라이프 플랑크톤, 수분크림 이렇게 발라도 된다 생각합니다. 라이프 플랑크톤 바르고 새내기 피부로 돌아갈래요. 진짜 바르고 나면 확실히 맑아지거든요, 저는. 물론 좀 있으면 다시 칙칙해지지만 이 늦은 시간에 댓글까지 읽고 오늘은 편집보다는 빨리 씻고 자야 돼요.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려면 저 이 정도 스모키는 가끔 할래요. 세미 스모키. 갑자기 훅 마음에 들었어요. 별로 계획 없이 했던 건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 카메라에 대한 말씀 좀 드려봤는데 더 이상의 지식이 없어서 나눠드리기가 참 없는 게 아쉽습니다. 혹시 좀 더 알게 되고 그러면 제가 또 영상에서 간간히 말씀드릴게요. 가끔. 어쨌든 예쁜 셀카는 햇빛 아래에서 이제 봄볕 많이 봄날이니까 볕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특히 해 좋은 날 해를 받으면서 탁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